제가 뭐 대단한 대접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딸랑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? 저를 무시하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.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늘 백년 손님처럼 대접해 주시는데 어머니는 손자 낳아준 며느리에게 먹던 반찬 꺼내서 주시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? 너는 친정 가는 만큼 우리 집에 올래? 그러면 너희도 나를 사돈네만큼 챙기면서 그런 소리 해라.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와서는 도대체 뭘 해줬길래 며느리 대접 안 해준다고 투정이냐? 생신 선물은 우리 선율이 아니에요.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. 말 한 번 잘했다.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운운하니. 그리고 너네 애를 니네가 낳아놓고는 왜 나한테 생색을 내고 있어? 이렇게는 더는 못 참겠어요. 며느리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?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애 낳고 애써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? 이게 시집살이니 며느리살이지. 그렇게 애써야 오는 거면 이제는 차라리 오지 말어.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. 명절이고 생일이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겠다. 이거 원,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어. 아, 이제 오지 마. 나도 안 갈 테니까.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정숙 씨입니다. 그리고 그녀의 아들 35세 박성준과 며느리 30세 이지연의 이야기입니다. 자신의 생일날 아픈 몸을 이끌고 밥 차려줬더니 욕만 먹은 김 씨였습니다. 그래서 홧김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기다려 오던 반가운 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. 아들 며느리도 자신처럼 괴로울 줄 알았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. 눈물바람으로 집을 나서던 며느리,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며 눈빛으로 자신을 탓하던 아들, 억울하고 서운한 건 김 씨뿐인 듯했습니다. 이대로 연을 끊고 살면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대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. 김 씨는 어떤 다짐을 하며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. 아들은 3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 김 씨가 작지만 아파트도 마련해줬는데 김 씨는 그 집에 딱 2번 가 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그마저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해서 바깥에서 후딱 식사한 뒤에 금방 돌아왔습니다. 2번째 방문했을 땐 며느리가 하도 불편해하고 아들도 눈치를 주어서 밥 한 끼 얻어먹지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엔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보고 싶다고 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. 주말에 뭐 하니? 처가집 가기로 해서요.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처가댁 가는 것만큼 김 씨네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주말에 연락하면 늘 처가댁 간다고 하는데 김 씨가 아들 며느리를 보는 것은 1년의 명절을 포함해서 3-4번 될까 말까였습니다. 시어머니란 이렇게 외로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. 그래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. 김 씨는 뒷전이 되겠지만 아들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. 손주도 한 번 안 보여주니 며느리가 출산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는 바쁘고 지연이도 애 보느라 정신없어요. 그러면 내가 한 번 가도 되는데. 그러자 아들은 곤란해했습니다. 좀 나중에요. 장모님도 와 계시고 지연이도 몸조리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오면 불편하잖아요. 맘 편히 못 쉬죠.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편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꼭 며느리를 괴롭히러 가는 듯했습니다.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냐 하고 말았겠지만 손주가 태어난 지 몇 달인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것은 무척 섭섭했습니다.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애기도 안 보여주니 내가 시집살이나 시키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. 1시간 거리에 살지만 남보다도 못 보며 사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. 살이를 시킬래야 시킬 시간도 없었습니다. 죄송해요. 서운해하지 마세요. 제가 기회 봐서 애기 데리고 한 번 가던지 할게요.
장모님 가시면 어머니가 한 번 오시던가요? 제 마음 이해하시죠? 아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머니로선 섭섭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아무리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라지만 이렇게 부모를 남처럼 대하고 처갓집만 신경 쓸 줄은 몰랐죠.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웬일인지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음 날 방문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. 뭐, 내일 온다고? 그런데 그 통보가 무척이나 갑작스러웠죠. 하필이면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. 엄마,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저희가 내일 잠깐 시간 내서 갈게요. 내일. 아, 혹시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? 아, 모처럼 시간 뺀 거예요. 다음 주부터는 쭉 일정이 있어요. 그리고 2주 뒤에 엄마 생신이잖아요. 미리 가서 밥도 먹고 하려고 해요. 아직 2주나 남은 생일을 미리 당겨서 챙기겠다는 아들.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. 아들 며느리가 오면 뭐라도 챙겨줘야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. 그렇다고 애 낳고 명절에도 안 왔던 아들 며느리가 오랜만에 온다는데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내일 언제 오니? 응, 오전에 갈게요. 밥은 바깥에서 먹죠. 알았어.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. 내일 아들 며느리를 맞으려면 약을 먹고 일찍 자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면 복통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. 아이고, 잘 지냈어? 애기 좀 보자. 잘 지내셨어요? 그래, 어서 들어와.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. 아침 안 먹고 나왔어요. 배고프네요. 이따가 갈비 먹으러는 오후에 가고 우선 아침 겸 점심 좀 차려주세요. 아들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밥부터 찾았습니다. 갑작스러운 방문이기도 했고 몸도 좋지 않아 특별히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. 생일이니까 외식을 하자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서둘러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보통 아들 며느리가 오면 명절이기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질 못했죠. 그래도 며느리 출산했다고 혹시 몰라 아침 일찍 미역국을 푹 끓여냈습니다. 급히 뒤지니 냉동실에 고등어 반 토막이 있어 그것도 튀겼고 말이죠. 차린다고 차렸지만 그래도 밥상이 조금 초라해 보이긴 했습니다. 미역국, 생선, 김치, 파래무침. 김씨 혼자 있을 땐 이마저도 차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오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며칠 전부터 배가 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장을 못 봤어. 차린 건 없어도 미역국에 말아서 좀 먹어. 애기 낳았는데 미역국 한 번 못 끓여줬네. 맛있겠는데요. 뭘, 아들은 출출한지 얼른 밥상 앞에 앉았지만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. 책상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.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? 난 아침 먹었지. 생선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연이 먹으라고 하고 생선을 집으려는 아들을 말리며 말했습니다. 당신도 배고프지 않아? 얼른 먹어.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난 배 안 고파. 나중에 나가서 갈비 먹을게.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끓인 거야? 미역국이라도 한술 떠봐. 김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며느리를 위해서 끓인 국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. 맛있어.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고 몇 술 떴습니다. 왜, 입맛에 안 맞니? 김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. 또 거의 먹지 않았고 생선이나 다른 반찬에는 손도 안 댄 상태였습니다. 아니에요. 다 먹었어요. 애기 좀 보고 있을게요.
그러더니 눕혀놨던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. 아들이 식사를 마치자 김 씨는 남은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. 그동안 거실엔 아들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. 김 씨가 상을 다 치우고 다시 거실로 갔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죽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무슨 일 있어? 김 씨가 괜히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. 오기 싫다는 걸 아들이 억지로 끌고 왔나 싶을 정도였죠. 솔직히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. 손주 데리고 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밥상을 내주실 수 있는지 너무 서러워요.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거의 흐느끼며 말하는 며느리. 김 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. 호화스러운 밥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서 차려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반찬도 새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먹던 거 그대로 내오신 거잖아요. 그렇긴 해도 반찬통에서 접시에 덜어서 먹으니 더러운 음식은 아니었습니다. 김 씨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. 미역국은 넣은다고 새로 한 거고 이거 생선도 방금 구운 거야.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. 그게 아니라 적어도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. 오빠는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줘요. 그런데 전에 손주도 낳아드렸는데 시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? 그건 여태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명절에 와도 한 번도 먹는 것에 소홀히 해본 적 없고 며느리 일 한 번 안 시키고 오기 전에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으니 억울했습니다. 아니,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에 장을 못 봤어. 미리 온다고 얘기했으면 나도 더 차려줬지. 제가 뭐 거한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요. 딸랑 미역국 하나 끓여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절 무시하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. 여보 진정해. 며느리는 큰 모욕을 당한 듯이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.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늘 백년 손님 대접해주는데 어머니 손자 낳아준 며느리한테 먹던 반찬 꺼내서 주시는 건 무슨 경우예요? 그쯤 되자 김 씨도 화가 났습니다. 분명히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길래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그게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가 싶었습니다. 그것도 몸이 안 좋으니 다음 주에 오라고 한 걸 아들이 우겨서 온 것인데 말이죠. 그리고 백년 손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공평한 걸 좋아하면 며느리도 김 씨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. 너는 친정에 가는 만큼 우리 집에 올래. 그럼 너희도 나를 사돈네만큼 챙기면서 그런 소리 해라. 그리고 너는 시엄마 생일이라고 빈손으로 와서는 도대체 뭘 해줬길래 며느리 대접 안 해준다고 투정이야. 그렇게 따지면 아들이나 며느리도 김 씨에게 미역국 정도는 끓여줘야 맞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래도 며느리 애 낳았다고 아픈 몸 이끌고 국 끓인 보람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. 생신 선물은 우리 서준이 아니에요. 손자를 가리키며 말하는 며느리.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처음 본 손자가 어째서 김 씨의 생일 선물로 둔갑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. 아들은 옆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.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. 그런데 김 씨는 반대로 며느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. 그래, 말 한 번 잘했다.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나한테 대접을 운운하니 그리고 니네 애를 니네가 낳아놓고는 왜 나한테 생색을 내고 있어. 그러자 며느리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. 어머니 손자잖아요. 그리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? 며느리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하나요?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애써 찾아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? 참 기가 막혔습니다. 시집살이 이게 시집살이니 며느리 살이지. 그렇게 애써야 오는 거면 이제는 차라리 오지 말어. 나도 너희 오면 힘들어. 명절이고 생일이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겠다. 며느리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어. 나도 안 갈 테니까. 너희도 이제 오지 마. 며느리는 그 소리에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.
아들은 그 꽁무니를 쫓아 나갔습니다.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.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. 정말 김 씨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작정을 하고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며느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건 김 씨가 젊었을 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. 김 씨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도 않고 보고만 있던 아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. 김 씨가 가는 것도 싫어하고 지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. 그렇게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난 후에도 김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. 홧김에 말하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웠죠. 그리고 다음날 김 씨는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. 며칠 배가 아프다 했는데 이 나이에 맹장 수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. 병원에 갈 땐 마침 딸도 바빠서 이웃 친구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니 언니 배도 안 아팠어. 어떻게 며칠을 약만 먹고 버텨. 그냥 배탈 난 줄 알았지. 그나저나 나 이제 가볼 건데 아들이라도 부르지. 그래 뭘 불러. 분명 지 누나가 말했을 텐데. 전화 한 통 없는 놈을 딸은 수술 후에 잠시 병원에 들렀다 갔습니다. 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. 아니 그러게 앞으로 오지 말란 소리는 왜 했어? 꼴랑 미역국 끓여줬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그건 언니 며느리가 심하긴 했어. 그것도 언니 생일이라고 온 거라면서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와서 미역국은 끓여주던데 김 씨도 그게 여전히 속상했습니다.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거는 언니가 잘한 거 아니야. 요즘 며느리들은 그러면 더 좋아한다니까. 그 말을 내뱉은 김 씨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게 며느리가 좋아하는 말이라니 황당했습니다. 당연하잖아.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씨구나 하지 설마 싶었습니다.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.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퇴원 후 일주일쯤 뒤 김 씨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. 엄마 오늘 생일 파티 해야지.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오세요.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김 씨의 생일 겸 스스로 회복한 기념으로 외식을 하자며 불렀습니다.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딸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. 딸과 만난 김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소고기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딸과 즐겁게 식사하며 대화하니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.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다 말고 김 씨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서준이가 입던 옷 주려고 성민이네 집에 다녀왔거든. 아들네 다녀왔다는 딸,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들었어. 올케가 하는 말 무슨 말?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.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. 그래서 세상 편하다고 연락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.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그 말 해주길 기다렸대. 좀 대들었더니 시집살이에서 해방됐다고 너도 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친구랑 통화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. 시집하고 이렇게 연 끊으면 너무 좋겠다고 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오지 말라 그러면 며느리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. 그리고 남편도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자기가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 가자고 하면 이혼한다고 그랬대. 근데 그걸 막 웃으면서 말하더라고. 김 씨는 먹던 숟가락을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. 도저히 음식을 넘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러고 갔던 게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? 아니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무슨 꿀팁 전수해 주듯이 말하고 있더라고. 이제 명절에도 친정만 가면 된다면서 내가 듣고 있는 건 모르고 계속 떠들길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왔어. 성민이한테 한 소리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시집 식구가 괴롭힌다고 그럴까 봐 참았지. 엄마 여태 계속 속상해했잖아. 딸의 말처럼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뒤로 맘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. 실제로 연을 끊고 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겐 기쁜 일이었다는 게 상처였습니다.
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순 있어도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친구와 웃고 떠들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빨개지는 듯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해하지 말어. 그냥 올케랑도 연락하지 말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도 올케랑했어. 잘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. 사실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어. 나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그렇게 팔자 좋은 며느리 요새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. 시어머니가 집 사조 명절에 일도 안 시켜 찾아오지도 않아.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아무튼간 나도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어. 속상해서. 성민이 그놈도 엄마 수술했을 때 오지도 않았잖아. 오지 않은 건 그렇다 치고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. 그게 다 이혼이 무서워서였던 것 같았습니다. 아이고 엄마가 좋은 핑계 만들어준 거지. 아주 얼씨구나요. 딸의 말을 들은 김 씨는 딸의 말처럼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생각을 했죠. 그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분명 오지도 말고 연락도 말라고 했던 엄마가 전화를 하니 아들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. 엄마 어쩐 일이세요? 김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.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서 유진이 데리고 한번 엄마가 제대로 밥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니야. 꼭 왔으면 좋겠어. 이렇게 안 보고 살 수는 없잖니. 그리고 우리 소중한 손자도 보고 싶기도 하고. 아들이 머뭇거리는데 김 씨가 모른 척 밀어붙였습니다. 이번 주말에 와. 알겠지? 네, 알겠어요. 아들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.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조금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. 아이고 왔니? 내가 지난번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앞으로 우리 며느리 대접 잘하고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보려고 마음먹었다. 김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. 유진이 너도 이제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. 알았지? 오늘 고기 반찬 했는데 어서 먹어. 성민이가 그러던데 유진이 네가 불고기를 그렇게 잘한다며. 네 진짜 맛있게 잘해요. 그래 그럼 다음에 너희 집 갈 테니까 나도 한번 해줘. 궁금하다. 다음에요? 그래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갈까? 아니면 너희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고. 자주 보자.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.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. 아, 다음 주요? 그렇게 자주는 못 오죠, 엄마. 아들이 한마디 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. 왜 바쁘니? 그것도 그렇고요. 너 바쁘면 어쩔 수 없지. 그럼 유진이 너만 와. 알겠지? 너는 일도 안 하니까 바쁜 일 없잖아. 여자들끼리 놀자. 아, 애기 때문에요. 에이 당연히 애기도 데리고 와야지. 우리 손주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. 김 씨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니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쩔쩔맸습니다. 김 씨는 끝까지 모른 척했고 집에 가려는 아들 며느리를 한참 붙잡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아쉬워하며 보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만 오라고 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김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. 유진아 너 몸 아프다며? 아, 네 어쩌냐? 그럼 마침 오늘 그 근처 갈 일 있는데 들를게. 왜요? 외긴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지. 며느리는 무척 떨떠름해 했습니다. 언제는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치대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듯 했습니다. 아뇨, 안 그러셔도 돼요. 아주 불편한 티를 팍팍 냈지만 김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죠.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 요즘 자꾸 왜 그러세요? 뭐가? 아니 왜 요즘에 자꾸 오시고 유진이한테도 오라고 전화하시고. 왜긴 우리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렇지. 내가 며느리가 둘이냐 셋이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예뻐하는데. 그래 그게 아니라 꼭 괴롭히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. 괴롭히다니 내가 여태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. 그래서 지난번에 유진이도 서운해했잖아. 그래서 나는 며느리 챙겨준 것밖에 없어. 그게 싫으니? 아, 그건 그런데요.
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불편하겠죠. 유진이도 뭐가 불편해 오면 밥 차려주고 가면 같이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간질을 해. 이간질이라뇨. 그냥 유진이가 불편해 보여서 그렇죠. 하나도 안 불편하고 아주 사이 좋으니까 걱정 말어. 아들도 며느리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때보다 더욱 괴로워 보였습니다. 1년에 두어 번 보는 것도 싫어했으니 이렇게 자주 보는 것에 질색을 하는 게 당연했죠. 아참 이번 명절에는 차례 지내려고. 그리고 김 씨는 그런 복수 아닌 복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. 주말에 아들네 찾아가 과일을 먹으며 말하자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습니다. 김 씨네 가족은 원래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말에 무척 놀랐죠.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? 차례를요? 그래, 아무리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. 남들 다 하긴요. 요즘에는 차례 잘 안 지내죠. 그래 유진아, 너희 친정도 차례 안 지내니? 지내긴 하는데 사돈네도 차례를 지낸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지내자고.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? 아들이 화를 내자 며느리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러세요?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? 그러자 김 씨도 목소리를 바꾸며 대답했습니다.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? 너희 싫은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엄마만 아들 대접 며느리 대접해줘야 하니 나도 며느리살이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안 하던지 좀 하면서 살려고 한다. 유진이 네가 말하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 아니니?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? 그냥 각자 역할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? 아들과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. 그동안 너희 배려한다고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았어.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었고 오히려 욕만 먹으니까 나도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욕먹을란다. 그렇게 말하고 김 씨는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날 김 씨는 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번 주에 어버이날인 거 알지?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.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며 저녁 6시까지 갈게.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제가 잘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제발요.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겠다. 원래 며느리가 생신상도 차려주고 어버이날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다들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. 뭘 자꾸 죄송하다고 하니 그냥 서로 도리 지키면서 살자 알았지.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. 아들에게서도 사과의 메시지가 왔습니다. 어째서인지 다신 보지 말자고 하는 말에는 꿈쩍도 안 하던 아들 며느리가 오히려 가까이 지내자니 즐겁을 하는 게 우스웠습니다. 이러는 것을 보니 그저 배려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. 밥 한 끼 얻어먹자니까 죄송하다는 소리를 무척 쉽게 들었습니다. 그게 참 우스운 한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아들네가 오거나 김 씨가 찾아가는 것도 무척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자신이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들 며느리도 충분히 후회하길 바랐습니다. 김 씨는 그렇게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으며 웃음 짓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.